안녕하세요. 후쿠오카의 아편입니다. 발음교정연구회 시즌5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방송은 어저께 밤에 라이브를 하면서 녹화를 했던 거를 편집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냥 녹화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방송이 되겠습니다. 어저께는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안내문을 내놓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짜로 한 분이라도 들어오셔서 아는 척을 해주시면은 이제 시작해야지라고 하고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 분이 오셨습니다. 한 분이 오셨는데 제가 대응을 못했어요. 진짜 1시간 준비하는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어저께는 이제 그분을 못 만난 게 너무 아쉬워서 조금 더 열어놓고 있었는데 거의 1시간 반 동안 앉아 있으면서 진짜 잠깐 한 5분 정도 마루에 가서 물 마시고 그리고 온 사이에 들어왔다 가셨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바로 시작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바로 시작을 안 하니까 그분도 참 그죠? 1분 2분이 지나고 나니까 짧은 시간이지 기다리는 동안은 굉장히 지루했을 텐데 어쨌든 일단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잠깐 변명처럼 왜 없었는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그분이 오셨던 시간이 한 45분 정도, 11시 한 45분 근처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오니까 그때까지 이제 접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전에 준비했던 시간까지 합치면 한 1시간 정도 그냥 앉아 있었던 거라 목이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한 잔 마시고 와야지. 그러고 나갔다가 또 와이프가 또 텔레비를 보고 있으니까 잠깐 보면서 물 마시면서 얘기 좀 하고 오늘은 그냥 접어야 되겠네 그러고 들어와서 봤더니 채팅창에 안녕하세요라고 그분이 흔적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막 놀래서 바로 시작하려고 봤더니 이미 나가신 그런 상태였는데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그래서 물을 갖다 놓기로 했습니다. 옆에 물도 갖다 놓고 시작하기 전에 화장실도 갔다 오고 최소한 1시간은 정확하게 채팅창에서 눈을 떼지 않고 기다리는 걸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이번 주까지만 그렇게 해보고 어저께도 아무도 안 왔다면 다음 주부터는 그냥 녹화로 돌리려고 그랬거든요. 녹화로 해도 댓글을 통해서 소통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솔직히 아무리 가상 공간이긴 하지만 그렇잖아요. 제가 언제 봤다고 그죠? 언제 봤다고 갑자기 아는 척을 해. 그거 어색하잖아 좀. 그래서 안 오시는 시청자만 야속하다고 탓을 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친근해질 수 있는 기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오셨었기 때문에 한 분이 오셨었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까지는 계속 라이브로 일단 좀 진행을 하고 그랬는데 결국 그분도 다시 안 찾아주시고 다른 분들도 안 오셨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녹화 위주로 가는 걸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혹시 좀 안내가 부실해서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채팅창에다가 조금 남겨놓긴 했는데 들어오셨다가 나가신 분들은 꽤 있어요. 유튜브 보면은 실시간으로 지금 시청자가 몇 명인지 이렇게 보여주는 상황판 같은 게 있으니까 들어왔다가 나가신 분들은 계신데 시청자분들이 참여를 하는 게 확인이 되면 제가 시작하는 걸로 알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어저께 여기다가도 이제 채팅에 참여해 주시면 바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뭐 다 아시겠지만 이게 유튜브 보면은 화면 보면은 그 여기 이렇게 영상 나오고 뭐 제가 여기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영상 나오고 이쪽에 채팅창 있잖아요. 채팅창. 여기다 뭐 안녕하세요, 뭐 저기요, 여보세요, 뭐 이렇게 한마디라도 남겨주시는 거, 그게 이 발음교정연구회 라이브에 참여하시는 거다라는 거. 뭐 다 아시겠지만 다 아시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색하니까. 그리고 저 어딜 뭘 믿고 지금 내 소중한 시간을 맡길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아는 척을 안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난 들어와 있는데 왜 시작을 안 하지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여기다 간단하게 흔적만 좀 남겨 주시면 좋겠다. 그게 참여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일단 다음 주 월화수목까지는 한 번 더 라이브를 해보고 상황을 지켜보고, 그리고 안 되면은 이제 라이브는 일단 유보하고 녹화 위주로 가겠다 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저께 제가 그 제목에 달았던 거를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같이 해보는 발음 기호로 발음 분석하기, 요 내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이렇게 5개 정도 발음 기호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그 강좌를 만들 때 시즌 3 할 때 좀 사용을 자주 했던 그런 예로 많이 들었던 그런 단어들인데, 이 발음 기호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는 그 방법은 있어요. 시즌 3에 그 강좌가 있긴 한데 뭐 솔직히 8년 전에 만든 거라 뭐 여러 가지로 다시 만드는 게 좀 번거로워서 손을 안 대고 있는 거지, 사실 좀 아쉬운 게 많아서 참고를 하셔도 좋고, 뭐 내용이 크게 바뀐 건 아니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 제가 드리는 내용만 참고를 하셔도 될 것 같으니까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발음 기호를 왜 분석을 해야 되느냐, 그 점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철자라 그러잖아요. 스펠링. 우리가 이 그 표음 문자, 이 표음 문자에서의 철자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소리죠, 소리. 한자어 같은 그 표의 문자에서는 이게 이제 그 의미, 뜻을 나타내는 거지만, 글자 그 기호 하나가 표음 문자에서는 그 소리를 나타내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철자를 보면 이 발음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상태라고 해야 되나? 그걸 지칭하는 용어를 예전에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언어라는 게 이게 이렇게 딱 어느 시점에 만들어져서 그 형태 그대로 유지가 되는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끼리 이렇게 그 섞이면서 바뀌기도 하고, 아니면 글자에 의해서 바뀌기도 하고, 뭐 하여튼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해서 바뀌는 게 언어인데, 이 철자라는, 그러니까 글자라는 체계가 생긴 다음에도
소리들은 또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소리는 그대로인데 이 쓰는 법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쓰는 법은 그대로인데 소리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읽는 법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하여튼 그 진짜 변화무쌍한 그런 시스템이 언어기 때문에 어떤 언어들은 이 철자와 발음과의 관계가 매우 밀접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근데 영어는 그 후자에 속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펠링과 사운드 사이에 SP와 SO라고 쓸게. 요 사이의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그 이런 거 자료를 찾아보면 스페인어는 이게 좀 가깝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철자를 읽으면 그냥 그대로 읽으면 발음이 거의 맞는 발음이 되는 뭐 그런 언어고, 영어는 철자대로 읽으면 틀릴 가능성이 꽤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언어다. 한글은 어떨까요? 한국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스페인어가 여기고 영어가 여기라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한국어는 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한글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한글. 지금 문자 표 문자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일본에 와서 조금 보니까 일본의 그 가나라고 하는 일본의 글자는 거의 여기 스페인어보다도 거의 예외가 없잖아요. 일본 예외가 아예 없는 거는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하인데 앞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땡땡을 찍어서 바가 되는 건 아닌데 앞에 소리가 뭐냐에 따라서 바로도 읽히고 하로도 읽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정확하게 제가 일본말을 마스터를 하지 못한 상태라 확신은 없는데, 어쨌든 이런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본말은 그냥 보이는 대로 읽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우리 말에 없는 발음이 조금 그 걸리적거려서 그런 거지, 그냥 보이는 대로 읽으면 되는, 발음 기호 굳이 확인할 필요 없는 그런 언어고, 그에 비해서 한글은 뭐랄까 예외가 많은 뭐 그런, 영어만큼은 아니더라도 이쪽에 가깝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거 어떻게 읽어요? 지금 한국어를 외국어로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거 어떻게 읽지? 대충 소리를 조합하는, 기호를 보고 소리를 조합하는 방법을 알았다라고 해도 이 리을 기억을 어떻게 소리를 내야 되는지 이 감이 오겠냐라는 거야. 쉽게 발음 기호를 보면은 이렇게 써 있죠, 사전에. 딱 리을이 묵음이구나. 이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들을 때,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 닭 그랬을 때 그게 치킨을 리을 기억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아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자와 소리 사이에 거리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조금 벗어난 얘기긴 한데, 발음과 관련. 근데 요즘은 점점점 이쪽으로 가는 분위기죠, 추세가. 이렇게 뭐 SNS나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 글들 쓰는 걸 보면, 예를 들어서 가다, 이거의 명사형이 뭐예요? 감. 그러면 자다는 뭐예요? 잠이겠지, 잠. 그러니까 명사형을 만드는 거는 이 동사의 그 원형에다가 미음을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걸 뭐예요?
이거예요? 아니죠. 이게 아니라 이렇게 써야 될 거야. 원형은 놀이잖아, 놀. 근데 지금 대부분 뭐 하면 이렇게 써요. 그죠? 놈. 뭐 이런 경우가 많겠지. 이렇게 앞에 리을이 붙거나 뭐 다른 동사 원형에 이 받침이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미음만 붙여서 쓰는 경우가. 근데 이 언중이, 우리가 얘기하는 언중이 다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은 뭐 이게 이제 표준어가 될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또 외국인이 보면은 뭐라고 읽어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읽어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지. 응? 그래서 그 사전을 확인을 해서 놈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영어는 더 심하다라는 거예요. 더 이쪽이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철자만 놓고 발음을 분석을 하는 거는 정확한 발음을 찾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거 어떻게 읽을 거야? 철자만 놓고 보면 뭐 lamb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잖아. 근데 발음 기호를 보면 이거 없는 거 아니에요. 묵음이잖아.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확한 발음을 알려면 발음 기호를 분석할 수밖에 없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다. 가장 편안한 길이고 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그 듣기와 발음 교정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살짝 그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 그 원어민 발음을 듣고, 요즘은 이제 그런 기능들이 다 있으니까 인터넷 사전 이렇게 보면은 그걸 그냥 흉내를 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좋죠. 그러니까 저도 이 소리를 듣고 의미를 따지기 전에 일단 소리를 그대로 흉내를 내는 거 그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가능하다면 저는 이거를 추천을 하는 뭐 그런 입장이에요. 입장은. 근데 효율적이지가 못하다라는 거죠.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다라는 거죠. 이 소리를 듣고 연습을 하는 거는 우리가 모국어를 배우는 과정이 그랬잖아요. 엄마 뭐 무슨 뭐 빠방 뭐 이렇게 주변에서 막 그 주입을 시켜주는, 반복해서 주입을 해주는 소리들을 흉내를 내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말을 배우잖아요. 모국어라는 거를.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려. 그 정확한 발음을 익히는데. 그래서 물론 나쁘지는 않지만 효율은 좀 떨어진다. 그래서 뭐 시간이 여유가 있고 뭐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언어 환경에서 사는 분들은 결국 이 들리는 대로 흉내를 내게 돼 있고, 또 그 발음 교정에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게.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굳이 우리가 이거를 흉내 내는 거, 이거는 말하자면은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잖아요. 다 특수한 케이스잖아. 그 케이스가 왜 저 단어가 저렇게 소리 내는지 이 원리를 아는 거는 아니니까. 뭐 그렇다고 발음 기호가 원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거는 그 약간 그 케이스마다 다 입력을 해줘야 되는 뭐 그런 방식이라면, 발음 기호 분석은 우리가 좀 하다 보면 그 철자와 소리 사이의 어떤 관계 같은 거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충 이렇게 딱 보면 이 소리를 어떻게 내면 되겠다라는 걸 때려 맞추는
이제 그런 뭐랄까 기술 같은 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민 발음을 그 전자사전이라던가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면 확인하고 따라하는 방법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만 가지고 연습을 하지 마시고 발음 기호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도 이게 오히려 더 효율이 높고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다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기가 이게 더 빠른 사람도 있겠지. 이게 더 빠른 사람도 있겠고 이렇게 더 해서 효과가 있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는 발음 기호를 가지고 발음을 분석하는 거지 이거는 아니고 이게 정답이에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발음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요 밑에 요 두 개를 가져온 이유는 요즘에 이 발음 기호들이 좀 컴퓨터 상에서는 표현하기가 조금 껄끄럽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이 악센트 표시가 있는 언어들도 있지만 불어라던가 이렇게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 언어 세트가 들어있지 않은 경우에 이런 건 안 쓰잖아요. 잘 그죠? 이런 스펠링을 쓰는 언어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나오는 발음 기호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쓰는 게 약간 우리한테 익숙한 최소한 저한테는 옛날 이 종이로 된 사전에서 나오는 방식인데 요즘 이렇게 나오는 게 좀 심심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거는 그냥 쉼표라던가 이런 걸 쓰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는 게 요게 1강세 그다음에 요게 2강세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단어를 찾고 공부를 하신 분들은 좀 참고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내려가는 게 1강세고 이렇게 하는 게 2강세인데 이거를 모음 위에다 바로 이렇게 표시를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발음을 표시하는 방법들도 계속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매달려서 연구를 하는 입장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말이 좀 샜는데 이 발음 기호를 딱 보시면 이게 무슨 단어일 것 같아요? 이제 꼭 반드시 이래야 된다라는 거는 없지만 앞으로는 좀 연습을 하시면 이거를 보고 스펠링을 철자를 이 발음 기호를 보고 철자를 떠올릴 수 있으면 그러면 발음 기호에 좀 익숙해진 상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저도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아요. 무슨 달인처럼 그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보면 이거는 말보로 제가 담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나 아니면 편집을 했었나? 미국 가서 이 말보로 담배를 사는데 이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처음에 하여튼 제일 만만한 게 이거라 이 켄트를 많이 사서 폈었는데 옛날에 담배를 필 때 이게 한 것 같다 그죠? 지지난 시간인가? 근데 어쨌든 말보로를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전에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이런 옵션들이 있어요. 보시면 이건 이제 뒤쪽 얘기겠죠. 여기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무기력한
어. 요거는 그 장음 단음 표시잖아요. 길게 내고. borrow. 그다음에 이거는 borrow. 그러니까 borrow. 요거는 앞에 이거는 R로 돼 있지만 어에 가까운 Marlboro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뭐 그렇게 다양한 게 있다라고 하는데 뭐 발음이라는 게 이렇게 보시다시피 고정돼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지역마다 다르고 또 심지어 세대마다 다를 수도 있는 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이 표준 발음이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것 전부 다 우리가 소리를 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중에 하나만 내면은 표준 발음이다라는 거예요. 발음 기호 안에 있는 것만 우리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말보로라고만 소리를 안 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 안에 있는 소리만 내면은 그 표준 발음이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 목표를 잡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국식은 어떻고 미국식은 어떻고 요즘은 영국식 발음도 같이 나오잖아요. 사전들 보면 그것만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면은 어쨌든 이 제가 자꾸 그리는 이 언어 모국어 소리 요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발음 기호를 분석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일단 모음이에요. 모음. 여기 철자를 보시면은 모음이 뭐 이렇게 있는데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지금 발음 기호 상에 보이는 모음은 색깔을 좀 바꿔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삼음절이란 얘기지. 이 한국어 봐도 모음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한국어는 음절이 자 플러스 모, 자 플러스 모 플러스 자 아니면 그냥 모 이렇게지 자음 하나로 음절이 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럼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모음 기준으로 음절을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가 하나가 되겠죠. 말, 뭐, 러 이렇게. 그래서 발음 기호를 딱 보시면 우선 모음을 먼저 찾고 그 모음 기준으로 이렇게 음절을 나누세요. 음절을 분리를 하면 음절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좀 지저분해졌는데 아를 위주로 이렇게 하나가 나오겠죠. 일단 영어도 이 그 음절의 기준이 모음이기 때문에 모음 앞뒤로 있는 것들은 다 그 모음이 말하자면은 이렇게 감싸 안는 그런 형식이 되는 거죠. 이 뒤에 오는 자음들은 한국에서 말하자면은 요것들은 받침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이렇게 나가느냐? 그건 아니고 요 뒤에 모음이 또 하나 있으니까 요거 이제 이렇게 요 모음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면 삼음절이 되는 거죠. 그죠? 음절을 나눈 다음에 음절별로 발음을 분석을 하는 거죠. 이 발음 기호 하나 개별 발음 기호의 발음 방법은 제가 시즌 3에다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뭐 다 아시는 거죠.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 아시니까 우리가 잘 안 되는 그런 받침들만 좀 신경을 쓰시면 되지만 어쨌든 뭐 궁금하시면 참고를 하시고 네. 이거는 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건 이제 그 장애물 형태가 혀가 이렇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 옆에서 보면 그 상태로 만들어 놓고 소리를 내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면 랑 를 어떻게 붙이느냐? 그냥 연달아서 소리를 내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다가 아를 붙이면
Arl, arl, arl. 앞에다 m을 붙이면 marl, marl, marl. 이거랑 크게 다르지 않죠, 그죠? 말이랑 marl, marl. 이 중간에 이 사운드가 들어가는 바람에 약간 좀 이상해지긴 하지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랑 붙이는 것만 좀 신경을 쓰면 되는데 정 안 되겠다 그러면 그냥 말이라고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이거 뭐 간단하죠. 뭐 뒤에도 그래서 borrow 여기 이제 그 장음이니까 borrow 하셔도 되는데 그 말하자면 옵션에 보면은 없이도 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그냥 borrow라고 하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그 이게 무기력한 어면은 이건 약간 원기 회복한 그런 어인데 borrow라고 확실하게 어를 해줘도 되는 뭐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니까 그럼 뭐 편하신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어쨌든 이 무기력한 어가 있으면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입을 편안한 상태로 대충 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음절별로 분석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찾아야 될 게 이제 강세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일단 우리가 모음을 찾으면서 이미 강세랑 관련해서 해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시면 강세가 없는 여기 이제 요 이강세가 오는 사전도 있으니까 강세가 없으면 대부분 전부다라고 할 수 없지만 이 무기력한 어가 들어가요. 여기 전부다. 그 말은 강세가 오는 모음의 음가만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주면 되고 나머지 강세가 오지 않는 그런 모음들은 철자가 뭐든 간에 무기력한 어로 발음을 해줘도 된다. 큰 지장 없다. 대세 지장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보로에서는 강세가 여기 하나 있잖아요. 얘만 명확하게 얘기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세라고 해서 세게 읽는 거다라고 보통 이렇게 인식들을 갖고 있는데 세게 들리죠. 근데 얘기를 할 때 힘을 줘서 굳이 막 그 이 음의 높낮이를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명확하게 읽어준다. Marlborough 이렇게 읽어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Marlborough에서 강세가 오는 지점은 그 음가를 명확하게 해주면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좀 거기가 세게 들리는 거죠. 명확하게 발음을 해주면. 그래서 그 뭐랄까 강도, 힘, 뭐 음량 이런 차원이 아니라 클리어하냐 클리어하지 않느냐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 한국어로 강세 이런 거 설명할 때 요즘도 뭐 그런 이거 쓰는지 모르겠는데 모나리자 뭐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어쨌든 한국어는 강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이 명확하냐 아니냐 색깔 좀 바꿔서 명확하냐 아니냐의 기준에서 보면 강세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으면 나머지는 다 어로 바뀐다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너러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영어에서 치면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 강세가 왔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강세가 없으면 다른 것처럼 그냥 more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게 어인지 오인지 안 들려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강세가 오는 데만 얘가 만약에 강세가 오고 여기가 이렇게 오 발음이 생겼어. 그러면 Marlboro가 확실하게 나와줘야 되는 그런 거래. 말보로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한국은 이제 그게 없으니까 모나리자 할 때도 모나 나가 다 그 원래 갖고 있는 그 모음의 소리를 제대로 내주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지. 영어의 강세의 의미는 엄밀하게 얘기를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만약에 여기에 있으면은 머너러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여기 오면은 머너리저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강세가 오지 않는 그 모음들을 클리어하게 해주지 않는 것, 그 상대적으로 강세가 오는 모음이 클리어해지는 그런 거. 그래서 영어를 막 빨리빨리 얘기를 하다 보면, 하는 걸 듣다 보면 이런 거만 확실하게 들리고 넘어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이 그렇게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휙휙 지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강세는 세다보다는 일단 명확하다, 이런 개념을 좀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바꿔서 갖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좀 길어졌습니다만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좀 분석을 해보죠. 네. 일단은 색깔을 이렇게. 얘도 모음이 하나, 둘, 지저분하네. 네 개나 있어요. 모음이 4개. 요걸 잘라 보면은 이제 요렇게 한 음절이 될 거고, 요렇게 또 한 음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또 하나,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하나 덩어리가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뭐야? 매. 딱 보면 매, 서, 추, 시. 이 뒤에 이거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을을 붙이지를 말아야 되는데, 사실상 이것도 제가 예전에 말씀을 강조해서 드린 게 있는데, 우리 입이 이렇게 가로로 찢어져 있잖아요.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입이 이렇게 찢어져 있어 다. 그러면 그냥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소리를 내면 이렇게 나겠죠. 이렇게 입이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이렇게. 근데 입이 이렇게 찢어져 있으니까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소리를 내면 으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음들 하나하나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뿐이지 한국어처럼 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이 소리를 낼 때 그냥 이것만 쓴다는 얘기예요. 요 부분만 말하자면. 그러니까 모음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강세가 올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을을 붙이면은 소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좀 읽어보면 이, 시, 이렇게 되겠죠. 시, sit, 그다음에 sit, sits 이렇게 하면은
삼음절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한음절이잖아요. sits, sits, sits도 아니다라는 거지.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진짜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강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을을 빼는 거기 때문에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랑 트랑 이거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 그냥 나름대로의 이론에 의하면 이렇게 장애물의 형태를 이렇게 혀랑 이빨이랑 이렇게 요 상태에서 그냥 나는 소리, 그게 자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리가 들어가긴 하지만 라는 모음을 붙여서 음절을 하나 만드는 거랑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이 해서 C 그다음에 T 해서 sit 이거는 사실은 어렵진 않죠. 한글로 표현한다 그러면 sit 아니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쓸 거냐 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sits 안 하면 안 돼요. 발음을 안 하면 안 되지만 명확하게 해도 안 되는 그 중간에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sit 해서 음절이 나눠져 버리면 안 되고 sit 그렇다고 sit 이렇게 끝내봐도 안 되고 sit 이런 식으로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영어를 보다 보면. 그래서 자음끼리 붙었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럼 이제 대충 아시겠죠? 이게 무슨 단어인지. Massachusetts 보스턴이 있는 그 미국의 주죠. 이게 다 제가 미국 갔을 때 초반에 무지하게 스트레스 받았던 단어들이에요. 다 말보로라던가 매사추세츠라는 게. 이것도 여기 이제 이강세가 오는 사전도 있습니다만 매랑 추가 정확하게 발음이 나면은 된다라는 거예요. 스펠링상으로는 여기 지금 에인데 이걸 매사라고 하던 매사추세츠라고 하던 상관없다라는 얘기예요. 매사추세츠라고 할 필요가 없다. 왜? 강세가 여기 있으니까. 근데 스펠링만 보면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마사추세츠인지 마사추세츠인지 이걸 알 수가 없잖아. 매사추세츠인지. 그러니까 사전을 보면 여기에 강세가 있다라는 걸 알면 다른 것들은 일단 마사추세츠 매라고 안 하고 마사추세츠라고 해도 적당히 알아들어줄 가능성은 훨씬 높아져요. 매사추세츠보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 미국 사람들은 매사추세츠라는 단어를 들을 때는 이 추가 명확하게 들릴 거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익숙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사추세츠 할 때 추가 정확하게 안 들리면 이 지금 매사추세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의사소통에 지장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해주는 게 이 강세다라는 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강세 얘기할 때 제가 자주 써먹는 이 단어가 이건데 이거 한번 읽어 보실래요? 그냥 각자 지금까지 했던 방법대로 색깔을 또 좀 바꿔볼까? 이게 뭐예요? 일단 두 음절 단어인데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가 있죠. 그죠? canal 이게 뭐예요? 운하 카날
카나리라고 읽는 사람들도 많고, 일본도 이렇게 읽어요. 그 후쿠오카의 카나시티 있잖아요. 카나시티. 근데 영어는 뒤에 있습니다. canal. canal. 그 뉴욕의 이 차이나타운 그 다운타운에 맨하탄 브릿지에서 건너오면은 쭉 이어지는 게 이제 canal street. canal street인데 canal street 이렇게 읽으면은 못 알아들어요. 해보세요. 그 미국 가서 뭐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길을 물어볼 때 canal street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어디에요?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 없을 거다. canal street이 아니야. canal street. canal. 그러니까 이게 안 들릴 수도 있어요. canal. canal.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려면 미국 사람들은 여기가 명확하게 들릴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돼야 canal street, canal street 이렇게 되는 거지. 똑같이 A인데 철자로는 이게 하나는 거의 소리가 안 나고 하나는 A로 발음이 된다는 canal street. 이거를 뭐 R로 읽더라도 canal street, canal street, canal street. 그래서 이걸만 명확하게 해주면 발음이 성공적으로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canal street, canal street은 여기야. canal은 여기야. canal, canal은 여기야. 뭐 거기에 뭐 L, 뭐 이것까지 다 해서 canal street 뭐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도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canal street이 돼야 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canal이 아니고 canal, canal. 백날에 와야 일로 못 들어와. 이제 대충 표준 발음이라고 하는 거를 감이 오지 않으실까? 제가 너무 말을 막 해서 두서없이 해서 안 오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강세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쿠오카에 오실 일 있으면은 자 우리 카나시티 가지 말고 카네아시티에 한번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재수없다고 욕을 먹으려나? 그러니까 아니 이거를 우리가 외래어로서 한국어처럼 쓸 때는 커네어 스트릿이라고 할 이유가 사실은 없죠. 카날 스트릿이라고 이 철자 그대로 읽어서 이거를 한글화해서 쓰잖아요. 보통 외래어는 요즘에 자꾸 이거를 이렇게 뒤죽박죽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는 그냥 카날이라고 하고 뭐 한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는 카날이라고 하고 의사소통이 중요한 거잖아요. 의사소통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랑 얘기할 때는 카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권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canal 이렇게 얘기를 하자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마지막으로 요 두 개는 사실은 아까 요 발음 기호 표시 되는 거 좀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갖고 온 거라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수도 있다. 온라인 상에서는 발음 기호가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선 일주일간 라이브를 좀 더 해보고 녹화로 갈지 라이브로 갈지 결정을 할 텐데 이런 식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물어보시는 뭐 이 단어 아니면 이 문장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거를 같이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가면서 연습을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진짜 제가 시즌 4를 끝날 때 그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직접 녹음해서 본인의 발음을 녹음해서 보내주셔도 돼요. 다시 설명란에다가
이메일 주소는 적어 드릴 테니까 그 전화기로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은 그거 놓고 또 말하자면은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치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까지 바로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 기회를 이용하셔도 좋고 그래서 그 아무도 안 오셔서 제가 뭔가 혼자 해야 될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 단어들이나 뭐 문장들 갖다가 분석해 가면서 제 옛날 얘기도 해 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일단 뭐 그런 계획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라이브 할 때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들려서 아는 척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밤 11시에 또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고 지금까지 아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